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김건희의 개,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 추적 한 번 없이 5년간 여왕조사 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썼다. 혹여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다. 검찰이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이죠.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거는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 부인을 비호했다, 뭐 그래서 뭐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정치 공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탄핵 제도라는 것이 꼭 정치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법률적인 요소가 우선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에 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6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만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제도가 탄핵제도입니다. 정치와 법이 결합된 제도가. 근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오로지 정치적 논리만 가지고 심우영 검찰총장을 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은폐했다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있다면 그걸 입증하지 못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 검찰보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이성윤, 이정수로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장 라인, 그때 검찰의 베테랑 특수통들을 다 투입하고서도 밝혀내지 못한 것,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거, 여기에 책임이 더 큰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걸 못했느냐는 걸 탓해야 된다.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검찰이 뭐 언제 여당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재인 검찰의 문제다. 더군다나 심우영 검찰총장, 검찰총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은폐했다고 얘기하는데 심우영 검찰총장은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책임이 만약에 있다고 쳐도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다. 법률적으로는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화풀이성이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화풀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우영 검찰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헌법 제56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발의 100명. 아니 뭐 야권 전부 합치면 뭐 192명인데 뭐 100명은 뭐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의결도 제적 과반수입니다. 제적이 300명이니까 과반수면 151명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뭐 160명이 훨씬 넘고요. 야권 전체 합치면 192명. 뭐 의결도 충분합니다. 다만 명분은 없죠. 심우영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도 없으니까. 수사 지휘도 하지 못하는데 책임은 져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 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의결할 수 있죠, 단독으로.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여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어제 국회 목신 3명이 다 퇴임을 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죠.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6명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결론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참여하는 심리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뭐 3분의 2 이런 게 아니고요.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7명 이상은 가처분 신청으로 일단 효력 정지를 해놓으니까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명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결론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6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면 합의된 결론이 헌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사실상 헌재 결론이 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BC와 KBS 보도가 그렇게 엇갈렸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다.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하면 6명이 그래 기각 맞아요 라고 하면 결론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6명 중에 1명이라도 이건 기각 아니야, 수용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대1이 됐다. 그래도 6명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업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되는 겁니다. 복귀할 수 있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게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목 3명에 대해서 원래 교섭단체가 한 명씩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인 국회 정당이 2명을 추천한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장도 그냥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으로 보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섭단체가 2개면 그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게 관행이죠. 교섭단체가 3개면 1명씩. 지난 2018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도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명을 계속 고집한다, 민주당이. 그럼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국회목 3위는 계속해서 공석이 되겠죠. 그럼 민주당은 계산을 할 거라고요. 이래서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1명씩만 우선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계속하자. 이걸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민주당은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 2사람을 검토한다고 벌써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거둬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이거죠. 현재의 6명 체제가 민주당의 목표를 관철하는 데 유리하냐, 아니면 9명 체제로 하는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6명 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현재 6명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각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념적으로 따지면 전임 정부 편, 지금 민주당 편이 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 전원 일치가 아니면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이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각 쪽으로 결론이 날 때. 근데 지금 심우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빼놓고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6명 체제로는 민주당에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6명이 전원 합의해서 기각하거나 아니면 뭐 기각과 인용이 나뉘어져서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결론은 같은 거죠. 그런데 9명 체제가 되면 국민의힘, 이제 이 9명 체제가 된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씩 추천하고 한 명은 합의로, 그러면 이제 뭐 중도 성향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이 3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이 3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이 2명, 여야 합의에 의한 중도가 1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중도 하나에 민주 쪽이 5, 그 다음에 집권당 쪽이 3,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유리할 걸로 보거든요, 민주당에.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민주당은 9명 체제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 2명을 고집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9명 체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게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 헌법재판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심우영 검찰총장 또는 뭐 뿐만 아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뭐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헌재에서 이제 줄줄이 지금 현재 심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심리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현재의 6명 체제가 유리하냐. 왜냐하면 이 대부분이 다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라도 9명 체제가 민주당이 유리한 거죠. 6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6명이 전원 일치되기 전에는 결론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9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3명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해서 6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심우영 탄핵 게임, 이걸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다소 양보해서 헌재를 9명으로 만들어 놓는 헌법재판관을,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 수 아마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한번 그 여야 간의 협상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현재의 6명,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헌법재판소가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6명 체제보다는 아마 9명 체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시간도 좀 끌 수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헌재에서 결론이 안 나고 미루고 만약 이런다면 직무정지 상태가 오래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오래되면 민주당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현재의 6명 체제보다는 9명 체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